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랜만이시네요. 김기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100m 문재인. 아,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습니다. 여기 있잖아. 빈금이 없는 국회의원. 빈금이? 너무 완벽한. 그러니까 빈금이 없는 국회의원. 빈금이. 허당처럼 안 보이고. 아, 저 허당인데요. 허당입니다. 그 김기표 의원은 총선 전에 새날 패널이기도 했어요. 네, 자주 나왔. 요즘에도 진짜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데 네. 경기 부천시의회 국회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소추위원이기도 했고 또 국회 법사위원이기도 하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지내셨고 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까지. 그래서 빈금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 특수부 검사 좀 빼고 싶네요, 갑자기.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자, 김기표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농협 301-0341-5040-11. 그저 11은 민주당이라는 뜻인가? 그렇죠. 끝머리 11. 아, 괜찮네요. 11. 특별하게 뽑은 숫자죠.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아니 채팅창 상단에는 김기표 TV 그냥 김기표 TV가 아니고 부천 김기표 TV예요. 네. 부천 갑 뭐 이런 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는 부천 을인데 네. 부천 전체는 김기표가 그 뭐랄까 다 통할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아, 네. 아니, 딱 네, 네. 서른을 이겼다는 그 네. 하나로 엄청나게 민주당 최고죠. 당원들한테 네. 기쁨을 주셨죠. 네. 김기표 행복했죠. TV가 뭐 정식 이름이긴 한데요. 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윤석열 탄핵시키고 나서 윤석열 탄핵에 다 고생하셨지만 직접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시리즈로 모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탄핵소추단에서 저 사진 중에 김기표 찾기 찾아봐 아, 네. 누구 옆에 있어? 저 문재인 닮은 사람 찾으면 됩니다. 문재인 찾기가 좀 더 쉬울까요? 자, 저거 하얀 소복 입은 분 계시죠? 아, 그분 그렇군요. 옆에 계시죠? 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저기 지금 탄핵소추안 막 출범했을 때 사진인 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을 붙인 게 뭐냐면 저 멋있는 녀석들 아, 언제 갈 때 저렇게 도열해서 오면은 뭔가 되게 멋있잖아. 아. 그거 의식했어요? 아니 일단 들어가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 조금 뭐 이렇게 단정하게는 걸어가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저기 보통. 옆에 있으면 그 위풍당당 행진곡 틀어드리고 싶어요. 여기 사실은 이거에 이 카메라 저 앵글이 예. 정청래 위원장 중심으로 잡았을 텐데 본의 아니게 김기표가 중심이야. 나 센터야. 근데 저기서 진짜 천하람 의원만 빠지면 완벽한 그렇죠. 그림인데. 아 전하름 의원께서 키가 크셔가지고 네. 저희가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전하름 의원 뒤에 서면 잘 네. 머리만 둥둥 그러니까 떠다닙니다. 박범계 의원 봐요. 얼마나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탄핵 심판이 미뤄지면서 또 탄핵 소추단이 저 헌재 앞에서 지금 네. 진짜 개고생했다 진짜. 아, 저 진짜 고생하셨어요. 걱정도 많았고요. 네. 자, 김기표 찾기. 아, 헌법이라는 글자 옆에 있어요. 헌법소의 의지를 담아 헌법 옆에 섰습니다. 어린 거네. 자, 그래서 마지막 탄핵 소추 마지막 이제 탄핵 심판 날 방청권을 이렇게 네네. 7, 8만 명이 못 받은 방청권을 네. 탄핵 소추단은 네. 바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탄핵 소추단이라서 받은 건데요. 저도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네. 기념으로 저거 정말. 저 방청권을 저거 돌려주는 거 아니죠?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죠. 그래요? 저 그 안 돌려주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물론 안 아, 그거 돌려주지만 보관하면 안 돼? 아니 저게 그죠. 방청권 저렇게 계속 쓰는 거라 그러니까 벌금 2만 원 내면 되지 않습니까? 재발권 네. 비용. 돈 내고 그냥 가져올 거랬나요? 그냥? 20명은 로또 당첨되는 거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정말 당첨돼서 8천 몇 대 1이랑 그랬나요? 네. 굉장히 그분들한테 제가 악수했습니다. 악수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네. 기 좀 받읍시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비이벤트를 할 때는 잠실운동장 같은 데서 해야 돼. 아니 왜 사람들 왜 20명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맨 가운데 있는 네. 저 헌법재판소장이 피치홍 의원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했어. 네. 그러면 최소 몇만 명이 박수를 치는 이벤트를 해야 무대 돼. 한가운데다가 놓고.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결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시 봐도 이건 네. 아마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문영배 권한대행께서 몇 번은 좀 연습하지 않았을까. 역사에 남는 장면이니까 잘 근데 하시더군요. 보면은 22분인 거를 노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건 왜냐하면 22분을 노리려면 그 읽는 걸 다 계산해서 해야 되죠. 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그게 같은데요. 결정문 네. 전체가 아니라 요약문이잖아요. 네. 계속 고치지 않았을까요, 요약문을? 아 22분에 맞게. 아 이럴 수 있습니다. 몇 분 끊어가면서 여기까지는 네. 저희들도 아, 시간 시간 맞춰놓으면 여기까지 몇 분에 끊어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하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월 4일 만약에 11시 11분이었으면 저 봐라 민주당이네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11시 네, 이건 22분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님 그 자서전에서 우리가 아니 근데 확인하는 이거는 후세에 굉장히 잘하신 일입니다. 역사책에 외우기가 쉽잖아요. 너무 예.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텐데 이제 4월 4일 44112 예. 훌륭하십니다. 예.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 형사재판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 파면 사유했던 그건 내란 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예. 근데 온갖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입벌구라고 네, 합니다. 입만 열면 그래서. 예. 이걸 다시 형사재판의 장으로 옮겨서 또 하고 있다. 네. 헌재에서도 헌법재판소 가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라고 하면 윤석열 그리고 그 대리인단이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너무 괴롭거든요. 정말 이게 약간 정신적 고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그다음에 중국 얘기하면서 하이브리드 전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똑같은 얘기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윤석열은 잠깐만요.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지금 속보 하나 나왔네요. 네. 한덕수가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효력 정지. 저 인용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명 못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덕수. 제가 지금 사실 전화 여기 오면서 걱정하는 게 이제 오늘 지명이 아니고 그 지명 뭐 하려는 의사다. 이래서 요거에 대해서 의견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막 이걸 의견서를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걱정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인용됐다는 게 너무 기쁘군요. 가처분 시정이 인용됐어요, 여러분. 네, 정말 잘 됐고 그거는 제가 이틀 동안 지금 평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제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하루 연기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국회에서 그 결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결의안을 네. 냈어요. 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권한쟁의 할 때 그 결의안을 내니까 이른바 보수적이라고 하는 재판관 3분이 각하견을 안 내고 요거에서 치유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돼서 그것까지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좋은 결과가 나서 너무 좋은 다행이네요. 결과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이 시사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저것을 어떻게든지 저거 인용 안 되게 하려고 내가 지명한 거 아닌데 발표한 거다. 발표한 거다 이제 그건 정말 심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정말 너무 진짜 시체말 짜증 나가지고 오늘. 예. 재판관들을 능력하는 거죠. 네. 재판관들도 다 보고 보도자료까지 다 본 사람들인데 그 말을 뒤집으면은 재판관들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윤석열 이야기 돌아가 보면 정말 뭐 징글징글하다 그럴까 딱 그런 느낌입니다. 예. 끝까지 진상 떠는 거 있잖아요. 네. 질리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무옷으로 맞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진짜 자식 교육 잘못했네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나마 사람 노릇하는 인간으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거죠. 예, 뭐 새로운 해석입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잘못 키운 건 맞네요. 예, 어찌됐든. 그렇죠.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물건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조선시대 뭐 연산군이라든 이런 쭉 사람들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옛날 왕이 진짜 저렇게 평생 왕이면 어땠을까?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다. 아, 중간에 나갑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의 그 정치 시스템은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조선은 신하들의 나라였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자 어쨌건 한덕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못하고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본인 제일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사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 어떤 방식으로 저게 풀려요? 지금 일단은 저 본안 들어갈 때까지 한참 기다릴 것 같은데. 저건 그러니까 일단 새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로 대통령이 와서 그 지명 처리하면 됩니다. 예. 아 그러네. 네, 지명 처리하고 야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사실상 저게 끝났네 그럼. 예, 그대로 쭉 가도 새로운 대통령이 야 그거 다 무효야 내가 다시 할 거야 해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원래 대통령이 해야 될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될 걸 그렇죠.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한 새로운 거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가사 됐어도 야 나 인정 못해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미 정지됐으니까 그건 뭐 예. 문제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창에 내가 너무 심심하게 얘기한다고 기쁜 소식을 될 줄 알았으니까. 자, 이해하시고요. 자, 어쨌건 윤석열이 지금 이제 사실 우리는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형사재판을 그렇죠. 보고 예.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태가 좀 뭔가 오게티 같은 거긴 해요. 네. 그래서 더 불안했었죠. 근데 한편으로. 파면이 만약에 안 되고 형사재판 받는 경우는 아, 형사재판 아마 무효화시켰을 걸. 그렇습니다.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상상해내서 하는 사람들이라 뭐. 근데 이 이야기를 많이 다뤘으니까 예. 우리 이제 최고의 전문가한테 네. 윤석열 구속 언제 될까요? 나 그만 물어보고 싶어. 다시 입고 다시 입고 사실은 지금 재판에 나와서 구속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기현 재판장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 아마 새로운 사건이 수사가 돼서 그걸로 이제 기소하기 전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선 전에 될지 대선이 지나고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재판 받는 걸로 지기현 판사가 할 가능성 없어 보인다면 이제 새로운 사건, 예. 예, 뭐 직권남용도 좋고 지금 공선법 명태균 게이트 사건도 많이 예. 있고 뭐 하다 보면 저희가 민주당에서 한 100가지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섞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명태균 게이트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긴급 구속해가지고 48시간 내에 영장 받아내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이제 그거는 뭔가 이제 수사된 결과물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사실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가 해도 돼요. 그게 이제 구속 기간이 도가했다는 이유로 풀어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야 너 보니까 계속 뻘소리하고 증거인멸 의뢰가 있네 들어와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기현은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 생각이 없고 뭐 특혜를 주니 많이 해서 그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새로 이제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공수처든 수사가 되는 것 이제 일반인이니까 아무 저지른 범죄는 다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최초 기소하기 전에 수사가 완결되면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의원님 후배들은 네. 왜 그래요 도대체? 아, 네. 아니 저, 윤석열 눈도 못 아, 네. 마주친다잖아요. 아, 그 제가 그건 좀 심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상해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당황하셨죠? 이제 빈구미가 돼.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오늘의 헤드라인인데 이제 얼마 전에 대장동에서 네. 김만배가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기표 의원이 검찰 그만두고 김용 부원장 변호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대장동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도 방송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만배 같은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사건이라고 몰아갔는데 그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김용 부위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등을 통해서 뇌물을 줬다는 사건이에요. 네. 로비했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김만배가 지금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절에를 성남시의회가 만들 때 청탁했다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아마 내 기억에 김만배가 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한테 밥인가 뭐 산 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지금 이제 김만배가 사업자가 되려고 네. 성남시 의회에다가 이렇게 청탁을 해가지고 요걸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네. 2심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용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렇죠. 사건이 예.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이 일단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보도도 잘 안 되고 약간 묻혀버린 사건인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우선은 제가 김용 부원장 변호도 했고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는 사실 2심에서 관여는 못했습니다만은 1심이든 2심이든 무조건 무죄로 나올 거다고 확신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공선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때 저희가 100% 무죄를 확신했어요. 그런데 유죄가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결국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건하고 똑같은 류의 사건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 말이 안 되고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은 적이 결국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복잡하게 돼 있지만 2013년에 하고 2021년에 돈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주된 골자인데 결국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유동규 진술밖에 없거든요. 유동규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유동규 진술이 난 줬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 타임라인 이런 거 다 무시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거드는 게 있습니다. 거드는 게 유죄나게 한 거드는 그게 뭐냐면 남욱 진술이에요. 남욱이란 사람이 자기는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돈 가져가서 정진상한테 준다 그랬던가 나중에 말이 그렇게 바뀌어요. 정진상 김용한테 준다 그랬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실제로 대장동 그게 아마 저는 그때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그 뭐 김용하고 관련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무슨 확인 사살은 아니고 뭐예요? 난사 응원해 주는 총을 막 쏜단 말이에요. 옆에서 MSG를 막 그렇죠. 막 진짜 MSG를 막 쳐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사실은 직접적 증거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은 관계 없는 얘기인데 유동규 말이 맞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그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만배 사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가 남욱 진술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남욱이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는 잘 거짓말, 검사는 이제 제외됐습니다. 변호사인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할 때 거짓말 하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약간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법원 판사들도 같은 법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욱이 얘기하는 거는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코레이션 이렇게 조미료가 들어간 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그럼 유동규하고 거의 비슷하네 해서 유동규 말이 맞다고 하는데 큰 일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김만배 재판부가 뭐라 그러냐면 남욱 진술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면서 이 무죄를 썼거든요. 그게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보니까 남욱 진술 계속 번복되네. 그건 김용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내용이 별로 구체적이지가 않다. 이거 약간 그렇죠. 그거죠. 데코레이션 조미료를 막 뿌리고 있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김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그걸 협조를 안 해주면 자기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것은 빠지면서 유동규 말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주는 그런 거여서 그다음에 자신의 느낌을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추측 내지 평가에 불과하던 이런 말들이 나오니 그게 사실은 김용 사건에서도 그대로 박제돼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 대장동 사건, 김용 사건 김만배 사건에서 남욱이 보여주는 진술 태도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사를 헷갈리게 해요. 조미료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것을 수원고등법원에서 정면으로 야, 네 말 못 믿겠어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김용 그 부원장 사건이 대법원에 항소심까지 끝났어요. 항소심까지 사실 저는 무죄가 진짜 이건 무죄가 안 나오면 너무나 사법제도가 무기력하다. 그리고 얼마나 비웃겠냐 유동규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이거 재판 시스템을 비웃겠나 싶었는데 결국은 유죄가 나서 상고심 가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판결문도 참고 자료를 냈어요. 보십시오. 같은 고등법원에서 남을 이렇게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치를 냈고 무엇보다도 이번 김용 그 부원장 사건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저희가 그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다 구글 타임라인 계속 됩니다. 요새는 그런 세상인데 그 처음 뭐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처음 5월 3일 날 2021년 5월 3일 날 1억을 받았다고 해요. 유동규가 김용한테 1억을 줬습니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 구글 타임라인에는 움직인 게 없어요.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딴 데로 나온다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구글 타임라인이 조금 뭐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재판부에서 썼는데 그거 자체는 저희가 상고에서 자세히 밝혔습니다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재밌는 거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김용 부원장이 그때 보석 그 되기 직전이었어요. 1심. 그러니까 1심 거의 다 6개월 가득 차서 보석되기 직전인데 끝까지 보석을 안 시켜줘. 그러다가 김용 부원장 피고인심을 하고 풀어졌던가 그래 제 기억에. 근데 그때 김용 부원장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4월 말 그때는 4월 말 5월 초에 내가 거길 간 적이 없어요. 저는 3월 23일인가 24일 간 것 같거든요.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김용 부원장이 석방되기 전에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석방되고 나서 구글 타임라인 그때 본 것이 확인돼요. 한 달 후에 확인돼 보니까 그 구글 타임라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4일 날 유원홀딩스 간 게 구글 타임라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영 부원장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김영부 그래 야 너 구글 타임라인 다 확인하고 얘기한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구속됐을 때 한 말이에요. 보지 못한 상태. 그렇죠. 구글 타임라인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저게 재판부에서 지금 저 타임라인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재판부에서 혹시 조작됐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가사 100번 만번을 양보해서 그때 간 걸 빼버려 삭제해버려. 내가 삭제를 뭐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연결만 공간이 돼요. 뜨죠, 그죠? 공간이 뜨죠. 예. 그런데 저기는 아예 다른 공간이 지금 생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A라는 장소에 있었는데 B라는 장소에 간 것처럼 꾸밀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네, 그렇죠. A라는 장소에 갔는데 내가 안 간 것처럼 삭제할 수 있나 봐요. 그러면 A라는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B라는 장소가 있다면 B라는 장소에 간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월 3일 날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5월 3일 날 저게 지금 촘촘하게 그날 한 5시쯤 그때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6시까지 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촘촘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어쩌냐면 김용 부원장이 사소하게 실수한 말과 그날 내가 사우나 갔던 것 같은 이런 말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사우나 그때 21년도에 사우나 간 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거 근데 그렇죠? 그게 뭐 잘못된 기억을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을 써서 무엇보다 제가 너무 혼자 길게 얘기해서 좀 숨이 찹니다만 더 얘기하자면 들을만해요. 들만합니까? 네. 근데 유동규 진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데, 그러니까 기억이 조금 틀리면 그건 오래되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김용부 원장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러니까 너 거짓말 하잖아 이렇게 되는 판결이어서 저는 정말 사법부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사법부 무시받습니다. 이 사건을 유죄 판결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규 같은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무시하겠어요. 야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세상에 저 뭐 고등법원이라고 저 무게 잡고 있는 저 판사들 말이야 다 거짓말 넘어가고 나한테 다 속네. 예, 다 속네. 야, 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오늘 잠깐 쉬세요 네. 이제. 네. 좀 살좀 돌리시고. 조금 음기조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비행금이. 그러니까 네, 열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유동규가 우리를 고소한 사건이 지금 불송치 결정이 났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대장동 사건은 네.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대 업적이에요. 그렇죠. 환수한 거 갖고.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건 유동규가 업자들한테 돈 받은 사건이야.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렇죠. 유동규가 사실은 그 돈 내가 먹은 게 아니야. 이재명 측에 줬어. 이렇게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유동규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얻는 이득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일단 정치자금법 무죄.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뇌물수수 불기소했죠. 네. 2021년 유원홀딩스 11억 8천만 원 뇌물성 자금 불기소했죠.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회장이라는 위치에서 형사 책임이 경감됐어요. 지금 유동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돈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저번에 고소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 돈 네가 전달했다며 왜 너는 그거를 프로치 샀어? 그것도 그 우리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 대장동 일당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측 식혜변화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썼어. 네. 전달했다고 하는 돈을. 네. 근데 이거를 다 야야 이재명한테 전달했다고 해? 저 기억들 하시겠지만 유동규가 검찰에 변호인 없이 여러 번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쉽게 표현 여기서 회유당한 걸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물어보면 나는 잘 모르니까 검찰에 검사한테 물어봐라. 물어보라고 이렇게 그런 하고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태도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진술을 뒤집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내가 피해를 입지만 그래도 진술을 뒤집으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규는 진술을 뒤집어서 나한테 오는 이익이 너무 너무 커. 너무 커요. 네. 근데 그 뒤집은 진술을 재판부가 다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건이 처음에 다 사실대로 얘기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이기 수사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기 수사팀이 아직 그때 유동규랑 다 구속됐을 때예요. 막 구치소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막 이제 해요.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유동규나 이런 서로 이렇게 수사 기록을 제가 그때 쭉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유동규는 이 자기가 김용한테 줬다고 하는 그 돈이 발각될 것이 뻔히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남욱 그 돈에 관여한 사람들이 다 수사받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선빵을 날린 거예요. 아, 나 받아서 누구 줬어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사건인데 가만 보면 유동규가 이게 슈킹한 사건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규정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였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동설에 의하면 모든 게 다 완벽히 설명되지만 천동설에 하면 33개 예외를 인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야. 이게 유동규가 지가 받아서 다 썼다 하면 다 아무 문제 없이 설명이 돼요. 모든 것이 흠결 없이. 그런데 유동규가 받아서 김용한테 줬다고 하는 순간 그 적어도 한 100개 예외가 인정이 돼야 돼. 이 사건은 이렇잖아. 그거 이상한데 그러면 쓱 넘어가요. 판결문이.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기록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안 갔을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천의 무봉입니다. 그냥 그게 전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흘러가요. 근데 자꾸 김용이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판결문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문 이끌끌끌 도대체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결문을 쓸 수 있는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리바이를 구글 타임라인을 알리바이를 뭐 대도 야 그건 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런 말이나 하고. 그래서 판결문 얘기를 제가 한 2시간 주면 쭉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안 되니 그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사법부 우리 대법원 우리 대법관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거 진짜 그대로 무죄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재판 사법부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기록 좀. 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도 네. 엄청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법부가 정권이 바뀐 뒤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대장동 재판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대 업적이었던 거를 유동규 하나를 통해 가지고 사실 그 돈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이재명한테 준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 쪽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갖다는 증거도 없어.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들끼리 입 맞춰가지고 네. 그때 뭐 코트 속에 월말을 넣어갔네 뭐 자세히 기억하시네. 아니 그거를 갖고 유죄를 때리는 게 지금 그 증거 법정주의 같은 거에도 아예 안 맞잖아. 네. 주장만 갖고 어떻게 유죄를 때립니까? 근데 억울하게 법정 구속돼 가지고 지금 2심까지 5년 받았거든요. 그리고 법은 잘 모르지만 원래 무죄 추정의 법칙으로 시작되는 건데 그냥 이제 지금은 맞습니다. 예, 그냥 유죄라고 찍고 거기다 계속 그림을 맞춰가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저희가 이제 이게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종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심에서 그래서 아까 그 김용 부원장이 이제 구속된 채로 피고인심문하고 나와서 이제 확인해 봤잖아요. 구글 타임라인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낼까 말까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낼 필요 없다. 어차피 유동규 말을 누가 믿겠냐. 저 법정에서 하는 거 봐라. 100% 무죄야. 네. 그러니까 근데 괜히 내면 이거 다 까서 이거 또 트집 잡으니까 놔두자. 뭐 이것과 관계 별건으로 막 난리를 칠 거니까 놔두자 했던 건데 유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그때 내서 같이 유죄가 났으면 이것도 새로운 게 할 게 없는데 이제 내자. 구글 타임라인 내면 이제 완전히 무죄가 확정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고 판결을 뒤집을 수 이랬는데 있는 증거가 나왔다. 그렇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텐데 근데 이걸 냈는데 정말 그게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가 너무나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유죄를 내니까 정말 멘붕입니다. 대법관님들 한번 정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법원도요 막 발전하는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법원이 퇴행하기도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임이 심증은 가도 증거 없으면 무죄로 하자 이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맞습니다. 유동규 하나 회유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김용 부원장이 무죄가 나와야 이재명 대표가 막 억울한 누명 쓰고 있는 거 하나가 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용 사건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맞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얼개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만배 사건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타겟으로 했던 수사들이 하나씩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다시 진실을 찾고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유동규는요 아프다고 저기 재판 퇴정하고 구집에 갔던 자예요. 근데 저 홍준표 캠프에 들어갔나 봐요. 이재명 당선되면 꽃게밥 된다. 살려달라. 이게 뭐야?
당당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건 꽃게를 무시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울산 고래밥도 있고 예. 제주도 갈치밥도 있는데 예. 왜 서해 꽃게밥만?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재명 범죄 뭐 어쩌고 뭐 계속해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저지랄들 하는데 이재명식으로 털면 저 사람은 사형이에요.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돈 받았다는 증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검사가 수십 명 동원돼서 여러 가지 사건을 때렸지만 그렇죠. 예. 성남 FC에다가요. 그 유능한 성남시장이 광고를 유치했어. 그랬더니 그게 제3자 뇌물이라고. 이재명이 얻는 이익은 정치적으로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거라며.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잘 숨겨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털면 정말 받았으면 안 나올 수가 없을 그렇죠. 정도로 털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럼, 예. 자, 진짜 정말 이런 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대법에서라도 무죄가 만약에 대법에서 유죄 확정되면요, 이거 난 재심 사안이라고. 봐. 맞습니다. 해야죠. 예, 김영 부원장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것이 이제 이재명 이제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니까 왜 이렇게 서운하네. 그렇지. 그래도 저는 또 제가 빈구미가 없는 것이 약간 정확하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 빈구미가 있을 텐데 빈구미가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야, 오늘 짧게 이 이야기 하나만 다뤄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디페이크 영상 유포했다고 네. 경찰이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네. 요즘에 이런 사진이 유행이야. 저것도 먼저 받아야지. 자, 김비표 찾기. 아 머리 하얀 사람 찾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길래 좀 아. 심각한가 봐요. 얼마 전에 저 이재명 예비 후보 그 측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디페이크 누군가 디페이크를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비 후보를 줄여서 후보라고 할게요. 이재명 후보가 자기 사모님한테 욕설하는 듯한 그런 디페이크를 만들어서 유포하려고 한다는 사전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소통을 국회 소통을 가서 기자회견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엄단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디페이크가 좀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페이크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혹하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사후에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선거판에 영향을 다 그렇죠. 미치고 해서 예. 굉장히 해로운 거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도 그걸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디페이크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서울청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지금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불이익한 법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당에 부탁하고 싶은 게 이 디페이크 영상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도록 하는 디페이크 영상뿐만 아니라 상대당, 아하, 네. 상대당 그 영상도 같이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역공작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뭐 김문수 후보가 됐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의 디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면서 우리가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아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당을 떠나서 디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된다고 하는 모든 모든 영상에 것은 대해서는 그렇죠. 진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 그 그거 이재명 좀, 캠프에 예. 들어가셔서 지금 직책 맡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표 의원은 그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게 군대에서 뭐든지 잘하는 상병 있잖아요. 제일 피곤한 밑에 있는 분은 소리도 안 나오고 여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며 지금 이게 민주당 경선이잖아요. 60명 이상 들어오지 마 했다는 거예요. 60명 안에 든 거야. 아닙니다. 일단 예,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그 저 윤석열하고 선거할 때랑 다르게 지지자나 당원들이 이제는 안 당한다고 대선제적으로 지금 이재명 뭐 네. 형수 욕설도 막 네. 돌리잖아. 네. 사실 이렇게 하여튼 그때 모르고 안 찍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분이 일 잘하는 상병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아 예.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진상조사. 자, 여기 저 김기표 찾기 한번. 뭔가 네. 민주당의 포레스트 검프 같은 느낌인데요. 모든 장면에 그러네. 그렇군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로 사실은 저게 워낙 내란이 커서 그렇지 이 정도로 밝혀지면은 국민의힘 지금 대선 주자가 몇 명 날아갔는데 현재 그렇죠. 예. 사실은 저 윤석열이
뻘짓 그러니까 내란 행위를 해서 지금 탄핵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시간만 조금 늦었지 저 명태균 게이트로 저는 탄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도 불출마한 것도 제가 보기엔 명태균 게이트 저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한 것 때문에 명태균이가 껍질 벗긴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들린 소리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 김모 그 후원자가 가서 좀 불리한 얘기를 이미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했다. 김한정 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시켰어요. 네. 뭐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홍준표는 되게 뻔뻔하대요. 저번에 저 출마 기자회견도 보니까 관련돼서 물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화 통화 뭐 카톡이 다 나와도 나는 명태균을 모릅니다. 홍준표 후보가 기자들하고 이렇게 회견하는 거 보면 출마하기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삼행시를 줬다고 제가 어디 다른 프로에 가서 뭐 명태균 뭐 태산명동 서일필 뭐 균인데 무슨 세균이야 그래서 야 태산명동 서일필인데 쥐가 엄청 태산만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랬는데 저게 엄청난 사건이고 이미 홍준표 저 대구시장이 전인가요? 전 대구시장이 이미 저 여론조사 의뢰하고 그다음에 아들 친구하고 서로 하고 또 만났다는 정황까지 있고 해서 저거는 수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홍준표 전 시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의 그 유행어가 빠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빠꾸? 예, 빠꾸해. 근데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빠꾸가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앞으로만 좀 밀고 있는데. 뭔 말이야? 제가 6편까지밖에 안 봐서 제가 아직 빠꾸가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만 가끔 한 편씩 봐서 와 빈금이. 성공했습니다. 빈금이. 네. 채팅창에 포레스트 김표. 참.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 원래 법사위 아니었잖아요. 야 법사위 김기표라고 그래 이렇게 됐고 뭐 법사위를 갔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탄핵 소추 탄핵 비슷한 시기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으로 와.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신없고 바쁘실 텐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 않을 김기표 거예요. 의원은 이제 살찌면 의심할 겁니다. 네? 살찌면 네. 일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이름 지어줄 때 선거를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표를 잘해야 돼. 제가 국회의원 된 거는 적어도 한 80% 이상 저희 아버지 덕분입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좀 뭐 김용 부원장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네네. 아마 모르신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다 일을 하고 다니니까 주제도 많아갖고 그중에 오늘은 김용 부원장 사건을 주로 한번 다뤄봤고요. 자, 김기표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후원해 줘야죠. 이재명 대표 하루 만에 마감 내에서 남은 돈 있잖아. 김기표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님한테 못한 분들 김기표 계세요. 의원 농협 301-0341-5040-11 김기표 의원의 고생한다. 돈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다 보고 있어 이런 의미로 후원 좀 부탁드리고 자, 김기표 TV 가면요. 그 김기표 TV를 가면은 여러분 안 가보셨죠? 뭐가 있냐면은 그런 걸 되게 잘 만들더라고. 모든 걸 다 쇼츠화 시키는. 네. 요즘 쇼츠가 대세죠. 그 의원실은 죽을 맛이죠.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상병들이 엄청 많은 거야.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김기표 의원, 자 새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친정 오셨으니까 인사 한 2시간만 하시고 가십시오. 제가 사실 새날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것에 아주 큰 덕을 많이 봤습니다. 새날 방송.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요새 잘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자주 불러주시면 안 불러주는 이유가 없고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딴 데 너무 바쁘셔서. 바빠서.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용 전 부원장은 무죄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시절에 이건 질곡으로 지금 저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2심까지 돼 있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저 사람은 무고하다. 돈 안 받았다. 이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야, 2심까지 유죄 났는데 혹시 진짜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것이 가장 김용 전 부원장을 절망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김용 전 부원장을 믿으셔서 김용 전 부원장 무죄다. 이런 확신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자, 김기표 잘 돌아가셔서 네. 저기 국회에서 또 맹활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